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호모 마키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 정체성을 살펴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주도하는 인간 능력 강화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지 인간의 종차적 특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기억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기억술이 21세기의 첨단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21세기에 새롭게 태어날 호모 마키나 포스트 휴먼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개의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용문은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기억 없이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기억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어쩌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용면은 한국의 소설 작가의 글인데요. 망각의 품 안에서 잊혀야 할 것들은 잊히고 내가 가장 나다운 존재가 되게 해줄 것들, 내가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줄 것들은 살아남아 내게 불멸의 추억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인용문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사실 기억보다는 망각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은 마치 하나의 병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기억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문제를 4단계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인지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인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향상하기 위해 선조들이 노력하였던 전통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오늘날 21세기에 대두되는 인지능력 강화 기술이 과거의 전통적 수단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인용문이 암시하는 것처럼 기억은 과연 좋기만 한 것이고 망각은 나쁘기만 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지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cognitive capacity, 인지능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감지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인지능력이라고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한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도 인지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인지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세기의 대표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인 옥스퍼드 대학의 닉 바스트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인지능력 향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Cognitive enhancement may be defined as the amplification or extension of core capacities of the mind through improvement or augmentation of internal or extern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우리가 21세기의 대표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컴퓨터 용어가 등장을 해서 조금 낯설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의 핵심 능력을 갖다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인간에게서 두말할 나위 없이 두뇌입니다. 따라서 Cognition Enhancement,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뇌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뇌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지 능력은 정신의 핵심 능력이라고 그럴 수 있고
이 정신의 핵심 능력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process information,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의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는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보의 획득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각인 거죠. perception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을 불면은 나뭇잎이 흔들리는지 이런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갖다가 인지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지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한 현상만을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죠. 이것은 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attention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서울에 가서 명동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할 경우에 거리에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각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에는 정보를 갖다가 재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저기에서 마주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은 남자이다 아니면 여자이다. 저기 저 있는 사람 내가 한때 본 탤런트 같다. 이런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understanding, 이해의 단계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의 단계는 사실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각, 주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되살려서 재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메모리라고 그러는 거죠. 마치 우리의 두뇌에 정보가 쌓여 있는 것을 갖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컨대 호출하거나 소환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보의 사용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때를 우리가 reasoning, 소위 말하는 이론적 결정 또는 판단 또는 반성과 성찰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앞서 다루었던 수많은 문제들과 상이하거나 또는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간단한 말로 말하면 치료와 강화의 차이가 불명료해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점점 기억력이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력이 쇠퇴한 것을 갖다가 기능을 제거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것을 치료라고 그런다면 치료의 목적 없는 기능 강화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인간 능력 강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억력과 관련해서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나쁜 사람의 인지 능력을 아무리 강화해도 병에 의해서 기억력이 손상된 사람의 기억력보다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수준이 어디인지 그것을 갖다가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핵심적인 인지 능력인가? 우리가 앞에서 5개의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해의 단계, 지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갖다 적용을 하고 있는 행동의 단계로 나누어서 볼 때 이 단계 중에서 무엇이 과연 핵심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이 5개의 능력 중에서 동물과 구별이 되는 핵심적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동물도 지각을 하죠.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감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어디에서 이 경계선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기억력에 기억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인지 능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마 기억력 또는 기억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현생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기억 능력을 갖다가 향상하려고 그러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 또는 과거의 전통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술은 5천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술을 갖다가 메모리아 테크니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특정한 지식들을 갖다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술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달이 그런데 짧은 달이고 어느 달이 긴 달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달력을 갖다가 들춰보기보다는 주목을 해놓고 툭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예컨대 1월 달은 31일까지 있는 달이고 February 2월 달은 짧은 달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기도 하죠. 이것도 아주 사소한 기억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지능력 향상의 세속적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요가와 명상도 우리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컨대 30분, 40분 동안 유튜브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40분 동안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능력 향상의 수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할 때 총명탕 이런 것을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약초 추출물들이 인간의 기억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용된 사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커피가 있고 오른쪽에는 예컨대 은행잎에서 추출한 약물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징코 빌로바라는 약품인데 기능성 약품이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boost cognitive function 인지적 기능을 갖다가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promotes circulation 혈액순환을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improves memory 기억을 향상시킨다는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억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들을 사용을 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컨대 뉴로사이콜로지, 신경심리학이라든가 신경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명상을 하면 인간의 기억력이 향상시킨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뇌 스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명상을 하면 수주일 내에 실질적으로는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지능력 향상의 세속적 수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멘털 트레이닝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working the brain muscle 그러는데 우리가 뇌의 근육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구구단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기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예컨대 우리의 두뇌에 저장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지능력 향상의 세속적 수단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즉,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장소기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ethod of Loki라는 것인데요. 친숙한 환경의 공간과 장소의 기억과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장소기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 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공간을 상정해 놓고
그 공간에 기억해야 할 사안들 갖다가 대입시키는 것이죠. 뭐 지금 일종의 메모리 저니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컨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거의 빠트림 없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훈련을 통해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을 해보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술들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뭐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통사회에서도 우리의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장소기억법을 특별히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억력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통해서 인포메이션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첨단 과학과 기술, 디지털 기술은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는 뭐 월드 메모리 챔피언십, 뭐 기억 경시대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뭐 참고 삼아 얘기하면 1hour numbers, 뭐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숫자를 기억해 낸다든가 아니면 5-minute numbers 아니면 spoken numbers read out 1 per second. 그러니까 뭐 예컨대 몇 개의 일을 들려주고 예컨대 몇 초 뒤에서 다시 기억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죠. 아니면 30 minutes binary digit라든가 뭐 1hour playing card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가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챔피언을 뽑는 것들인데요.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을 잘한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삶과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능력은 요즘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컴퓨터는 한번 입력된 것은 거의 뭐 망각하는 경우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놓고 연산 처리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월드 메모리 챔피언들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자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게 된 인지능력 강화 기술, 특히 기억력 강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티뮬런스 드럭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물을 이용한 인지능력 강화 기술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포도당, 크레아틴, 아미노산, 콜린 효능성 약품, 모다피닐이 소위 말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신체적 기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통해 가지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브레인 부스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글링 해보면 사실 이제 미국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메모리 부스터를 갖다가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참 let's help your brain help you. 너의 두뇌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너의 두뇌를 도와라.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쳐라.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성 식품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뇌의 에너지원은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이걸 우리는 콜린 효능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콜린 효능성 물질을 갖다가 다양한 약초들을 통해서 또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내서 우리의 두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갖다가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히포캠퍼스라는 이 두뇌의 부분이 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기억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이제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신체적 기관의 기능과 기억력과의 연관관계는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이제 오늘날 첨단 의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1세기에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건 아니면 파킨슨, 디멘시아, 치매건 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걸렸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마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컨대 수축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기능이 약화된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고 강화하면 인간의 기억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기억 중에서는 뭐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아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도표로 표시한 건데요. 인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보시면 Y축을 보시면은 향상시키고 싶은 예컨대 인간의 인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뭐 language ability 뭐 언어 능력을 갖다가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rote memory 메모리를 갖다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중 능력을 갖다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fundamentalist to self, 자아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것을 아주 잘 기억해낸다거나 집중을 잘한다고 그래서 예컨대 자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죠.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empathy,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갖다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또 kindness,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또는 self-confidence, 자신감, motivation, 동기, 아니면 social control, 사회적 통제, creativity,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기억과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대체 이제 우리의 주제라고 그럴 수 있는 이 기억과 예를 들면 자아 정체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억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조건 자아 정체성에 기여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능력 강화 기술은 외부적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external hardware and software system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보통 exoself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바깥에 있는 장치라는 뜻이죠. 자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예를 들면 외부적 장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두뇌가 훨씬 더 잘 활성화되고 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의 수많은 장치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갖다가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 광고 카피인데요. This device can kno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이 장치는 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뭐 손목에 차고 있으면 심장 박동수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거나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도 알려주고 그러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 복잡한 디바이스 장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이어리도 스마트폰에 쓰죠. 아니면 나의 약속 뭐 이런 캘린더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알려주죠. 따라서 우리는 또 과거에는 우리가 적어도 뭐 이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가 뭐 이런 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게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아마 어떤 사람의 경우 어떤 사람이 저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나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기계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엑소셀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고 나의 정보 처리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적 장치들이
이런 아주 간단하게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들, 수많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엑소셀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는 뇌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위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21세기의 이제 첨단 과학과 의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제 BCI라고 그러죠. 아니면 뉴럴 컨트롤 인터페이스. 우리가 신경을 갖다가 자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죠. 아니면 마인드 머신 인터페이스, 뭐 다이렉트 뉴럴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하드웨어에다 업로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뭐 본인의 말로는 2050년 정도면은 이런 정도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두뇌가 외부의 수많은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자신이 예컨대 사이보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인간이 발전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기계의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킹 시스템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장치들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억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억은 과연 좋은 것이고 망각은 나쁜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기억을 갖다가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2004년도에 고전적인 영화인데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공상과학 영화라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엄청나게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다가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기억은 지워져도 마음은 남는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 기억된다. 주인공 조엘은 아픈 기억만을 지워준다는 라푸나사를 찾아가 헤어진 연인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다. 기억이 사라져갈수록 조엘은 사랑이 시작되던 순간 행복한 기억들, 가슴속에 각인된 추억들을 지우기 싫어지기만 하는데 당신을 지우면 이 아픔도 사라질까요? 사랑은 그렇게 다시 기억된다.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토론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식 또는 마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알렉산더 포프의 10귀절이 나오는데요. 여신의 순결한 제비뽑기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세상이 잊었듯이 세상은 잊혀져 가네. 순진무구한 마음의 영원한 햇살. 여기가 이제 영화의 제목인 이터널 선샤인인 거죠.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누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억한다는 것 또는 망각한다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망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컨대 기억은
더 증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억과 망각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2010년도의 영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이죠. 생각을 훔치는 거대한 전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에 들어가 사실은 기억을 예컨대 조작하거나 왜곡하고 사실은 생각까지도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영화 두 편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억을 지우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지우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조작하는 망각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21세기의 포스트 휴머는 기억과 망각의 이런 관계를 경시하고 오직 기억만을 갖다가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 기억을 바꾼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자아도 바꾸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외상을 겪은 환자들이 그 외상의 고통을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기억을 제거해 버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다른 감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트라우마를 갖다가 치유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제기했던 문장이죠. 우리가 이번 세션 기억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이 시간에 지침이 되었던 명제인데요. 명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오늘 강의는 마칠까 생각합니다. 기억 없이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기억을 상실하는 치매의 질병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규명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억과 망각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